안녕하세요. 10년 뒤에 은퇴한다입니다. 작년 10월에 영상을 올리고 거의 4개월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적응하느라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겼으니 다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저의 여정을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혹시 벼락거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벼락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그 아주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발생하는 번개 같은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빈곤해졌다 혹은 가난해졌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16회에서 아주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왜 이런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차트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은 엄청난 폭락과 폭등이 동시에 발생한 격변의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코스피는 자그마치 40% 올랐고요. 나스닥은 25% 상승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적금이나 예금을 하면서 어떠한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았다면 이 짧은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 즉 구매력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 왜 실물 경제는 나빠지는데 금융과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한 걸까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이 나라 지표에서 발췌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97년부터 2020년도까지 시중통화량 추이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홍색 선 그래프를 볼까요? 이거는 시중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증가율을 나타내는데요. 97년 이전의 데이터는 찾을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근 23년간 단 한 번도 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죠. 즉 우리나라 시중에는 돈이 계속 풀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7년도에는 시중에 482조나 풀려 있었는데 23년이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78조, 단순 계산만 해도 6.6배나 더 풀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경제가 어려울 때 통화량 증가 속도가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IMF가 있었던 97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던 2007년도, 2008년도,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질병이 있었던 작년 2020년도. 시중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날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스마트한 돈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올라가면서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볼까요? 86년부터 2020년까지 물가가 얼마나 상승하였는지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86년도에 1억 원의 화폐 가치가 2020년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86년에 1억에 34년간 발생한 물가 상승률을 복리로 계산해보니 2020년에는 3.5억 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현금을 34년간 가만히 가지고 있어서 3.5억 원으로 가치가 늘어난 게 아니라 반대로 86년도에 3.5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화폐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가치가 떨어지면서 2020년에는 1억 원이 가진 구매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우리 화폐의 가치, 즉 구매력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복리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8, 90년도에는 은행 이자가 10%에 육박했던 시절이라 저축이 현명한 선택이었겠지만 요새는 은행 이자가 많아봐야 1% 조금 넘나요? 은행에 돈을 두고 있으면 아무리 저축을 열심히 해도 이제는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그래프는 07년부터 16년까지 미국의 주식, 현금, 부동산 가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현금을 보유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주식 가치 상승률보다 못하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현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High risk, high return. 변하지 않는 진리이듯 fully invested. 우리의 돈은 항상 투자가 돼 있어야 합니다. 가격이야 앞으로도 항상 변동이 있을 거고 또 간혹 공포스럽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시장을 떠나지 않고 투자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졸리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단어라 차용하였습니다. 이 그래프처럼 대세 상승장이 작년과 같은 이러한 대세 상승장이 매년 발생하진 않겠지만 미래에 또 언제 이러한 기회가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치 그 병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매일 쓰고 다닐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